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베디드 개발 프로세스상에서 CI/CD 경험을 공유하고자 저희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데브옵스 미드업 행사가 대부분 클라우드 행사 그리고 뭐 서버 쪽의 이야기라서 인베디드 쪽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우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턱걸이로 뽑혀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름은 정재준이라고 하고요. 인스랩이라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CXO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X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여기서 이제 개발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데브옵스, IoT 유행하는 건 다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 하고 있는 일은 비즈니스 발굴과 기획, 그리고 제안서 작성이나 이런 제안 작업들, 프로젝트 매니징, 개발과 혁신에 대한 컨설팅, CI/CD, 테스트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좀 더 먼 과거에는 인베디드 개발, 그 DBD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고, 테스트 자동화 도구, PM, 테스트 매니저, 품질 프로세스 혁신 컨설팅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과 품질, 인베디드 디바이스 개발, 개발 및 품질, 개발의 환경을 이루는 도구들, 개발 문화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2009년부터 S모사와 L모사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축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생산성과 품질은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개발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생산성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기계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서 생산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다들 나를 평가하려고 해? 이런 등의 이제 느낌들을 많이 가지세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생산성과 품질은 하나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생산성 전체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누군가의 관심사, 그 대부분의 임원들이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빠르고 싸게 만들 수가 있나? 품질, 속도, 비용,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모든 임원들이 갖고 있는 내용, 관심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개발자들도 약간 더 비즈니스에 친숙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속도랑 품질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는데, 가운데 접점이 0은 아니고요. 적정한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사분면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드는, 4사분면으로 가면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품질을 포기하고 우선 출시를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이유로서 저런 비용들을 선택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람들을 많이 투입을 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신지. 대부분의 C레벨에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모습을 이제 뇌구조를 보면은 생산성, 품질, 비용 이 세 개가 제일 커요. 거의 대부분이.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얼마나 버그가 없느냐, 그러면서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세 가지고요. 조그맣게 문화랑 환경 같은 거에 대한 약간씩은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죠. 자신의 성과도 분명히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항상 이제 그 가이드를 하러 임원분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항상 개발은 지연돼요. 기간을 맞춘 적은 없고, 품질은 항상 왔다 갔다 하고, 됐던 게 안 되고, 그리고 해결했다고 하는 게 또 다시 나오고, 그리고 개발 비용은 항상 계속 많이 들어요.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 사람이 없다는 얘기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테스트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테스트 자동화를 해야 한다, 아니면 테스트의 단계를 많이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C레벨들은 거의 대부분 개발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는 개발자가 뭐 하고 있는지 도대체 자기들은 몰라요. 왜냐면 이제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자는 항상 노는 것 같고, 노는 것만 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뭐가 있는지 정말로 궁금해해요. 그 다음에는 자율과 통제.
이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개발 환경과 문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개발해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딱 어떤 비즈니스에 딱 꽂혀서 이제 개발을 전혀 모르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개발 쪽을 담당하신 임원분들은,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에자일이든지 아니면 개발 문화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압박이 있으니 통제를 더 하고 싶어 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양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어떻게 하면은 그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명했던 자료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C레벨 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 아시는 부분들이에요. 인베디드 개발정은 요구사항부터 설계, 구현, 테스트, 그리고 출시, 이 과정을 거치네요. 이제 크게 보면 워터풀일 거고요. 이제 요구사항 부분에는 뭐 개발자부터 시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시장에 있는 고객, 영업, 상품 기획, 개발 기획, 뭐 개발 리더, 개발 팀장, 개발자. 이 사이에서 이제 개발에 좀 더 포커싱된 분들은 개발자, 개발팀장, 개발 리더가 될 거고요. 그 밑은 약간 비즈니스에 좀 더 오리엔트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베디드 개발 과정은 뭐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맨 처음 시작은 뭐 요구사항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이제 하드웨어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어떤 스펙으로 만들 것인지, 뭐 TV면 TV 사이즈를 얼마나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스펙을 선정을 해야 되고, 스펙에 맞는 부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부품을 선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설계가 들어가고, 아트워크에 들어가고, 아트워크가 되면서 이제 보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뭐 ES, 뭐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ES라고 뭐 엔지니어링 샘플, 뭐 WS라고 하는 워킹 샘플, TP는 뭐 테스트 프로덕트, PP는 뭐 프리 프로덕트, MP는 매스 프로덕트, 원차 1, 2, 3차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보드가 새로 나오게 되고요.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보드가 많이 바뀌는 부분은 ES나 뭐 WS에서 워킹 샘플, TP 2단계선 보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 올라가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뭐 부품에 대한 수급 문제, 부품에 대한 퍼포먼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이 하드웨어 개발 상황에서, 타임라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제 브링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브링업이라는 과정은 뭐 BSP를 올리거나 커널,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하드웨어에 최초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어플리케이션이나 미드웨어라는 동작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제품이 있었어도 저 과정을 잘못 거치면은 부팅이 안 되고, 뭐 그리고 되던 기능이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제 어느 정도 제품이 안정화가 됐다는 표현은 이제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테스터블 하다라는 판단이 되는 시점이 제 개인적인 경험상 TP 정도, TP 1차, 2차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QA 쪽에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발팀은 설계에서부터 테스트 그 큰 워터풀 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받고,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과정은 이제 QA에 딜리버리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제 QA가 패스가 되면 이제 출시가 되는 건데, 그 내용들은 이제 커스터머한테 직접적으로 딜리버리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이제 품질과 기능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요. X축은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Y축은 퀄리티랑 피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부터 출시 사이에 보시다시피 요구사항, 설계, 구현, 테스트를 계속 반복을 해요. 왜냐면 요구사항이 픽스돼서 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바뀌어요. 뭐 상대방의 제품이 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기능이 들어갔다. 그럼 그 기능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요구사항이 부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 과정을 계속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가 왔을 때 소프트웨어를 브링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 라인이 품질 라인인데, 품질 라인이 뚝 떨어집니다. 이거는 사실은 소스 코드가 없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보증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브링업하는 순간
이전에 있던 품질의 레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브링업을 하면서 이제 품질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품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갖게 됩니다. 이제 진짜로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피처가 올라가면서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폭도 더 커지고요. 한꺼번에 개발자들이 많은 기능들을 넣기 시작하면서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품질은 이제 출시할 때쯤에 어느 정도 레벨을 찾게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C레벨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품질이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상당히 빨리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대해서 제가 이제 그 2009년부터 왜 이렇게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안 그럴 수 있는데 최초에는 아키텍처가 잘못되어 있어요. 레이어링, 순환 참조, 강한 의존성, 이 굉장히 강하게 소프트웨어가 모듈별로 강하게 붙어 있는 경우들, 좀 과장돼서 좀 제가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해요. 기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모사의 TV에 타임머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타임머신 기능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요. 근데 기능 팀이, 타임머신 팀이 그것만 만들어요. 플랫폼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플랫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항상 시간의 조인이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순환 참조, 강한 의존성도 많이, 이게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이제 변경이 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미드웨어, UI까지 수정이 다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수직으로 다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바뀌었다. 그럼 이것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협업의 문제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능별로 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팀 사이에 이제 정보에 대한 공유가 안 되고 일을 더 미루기를 해요. 이 미들웨어라는 부분을 만약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A라는 기능 1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유지보수의 문제가 막 생겨요. 너희들이 만들었으니까 니들이 고쳐. 너희들도 쓰잖아. 니들도 좀 해.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미래가 없는 플랫폼이라고 정했는데, 지금은 플랫폼이라는 걸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안드로이드죠. 과거에는 이제 자사 플랫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플랫폼을 가면 진짜 초반에는 이제 학자적으로 만들어요. 레이어링도 잘 되어 있고. 근데 제품을 만들면서 그게 다 붙기 시작해요. 왜냐면 제품을 나가니까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제품을 만드는 게 목표지.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다 있어요. 영업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 들어오는 인풋을 영업, 상품기획, 개발기획, 개발 리더로 내려와서 이 내용들이 잘 퍼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품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요구사항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이건 누가 얘기했어? 아니, 언제 회의에서 나왔어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문서도 현행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개발하고 나서 또 갈아엎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왜 또 그럴까 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좀 다시 점검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중심의 사고가 굉장히 팽배해요. 제품 출시가 우선이고 제품 출시에 맞춰서 임시 방편의 개발을 해요. 제가 봤던 코드들,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의 코드들을 봤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NOP라는 코드가 있어요. NOP, No Operation. 그냥 CPU에 클럭을 소모하는 게 포르프로 100회, 200회 막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코드에 보면. 왜 그걸 만들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가 넣었어요. 근데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이 타이밍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나중에 빼도 사실은 관계는 없는데 그걸 누구도 무서워서 건들지 못해요. 플랫폼을 하는 제품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제품에 국한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뺄 수가 없어요. 플랫폼이면은 그거를 수정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좀 더 나은 플랫폼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못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경험에 잘못된 적용입니다. 고생했던 영웅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뭐 새벽 몇 시까지 뭘 해결했는데 시장에서 불량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다 뭐 이런 영웅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잘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봐요. 늦게까지 일을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이제 개발팀에 개발 회사에 슈퍼맨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치의 경험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발하는 것보다 그만한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영웅담들이 이제 기억에만 의존해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영웅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야 소용이 없죠. 그 사람한테는 디펜던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일반적으로 인베디드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내 거라는 좀 더 자기 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더 강해요. 왜냐하면 그 코드들이 오픈되어 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만든 코드, 자기가 수정했던 거. 이게 만약에 오픈소스처럼 막 열려졌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어떤 분은 자기 코드를 절대 열지 않아요. 라이브러리처럼 만들어서 이제 그게 예전에 이제 SVA나 이런 거 쓸 때는 좀 더 심했고요. 지금은 좀 약해진 편이에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 집중된 업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의사소통 구조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집중된 업무는 뒤에 가서 잠깐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의 시간은 리소스 또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계속 야근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야근비대로 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자의 시간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월급이 나가니까 그냥 다 뭐 회사에서는 할 바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개발자한테 야근을 시킬래 아니면은 빌드 서버를 그 돈으로 확충을 해서 빌드 서버를 돌릴래 라고 야근을 시켜요. 왜냐하면 빌드 서버라는 거 직접 비용이 나가거든요. 직접적으로 수억이 나가요. 그냥 그런 거 도입을 하게 되면. 근데 그게 자기들한테 비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야근을 시키는 건 인사과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프로젝트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한테 편한 환경을 주지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개발자한테 그렇게 이제 빌드팀이 있었는데 빌드팀에서 그렇게 서버를 10대를 더 사달라 했는데 이제 그 회사가 인수한 미국의 실리콘밸리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한 사람한테 한 대씩 개인 서버를 줘요. 여긴 노트북으로 빌드하고 있는데 그쪽은 서버로 빌드해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있어요. 그쪽은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데 국내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개선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그게 이제 현황 조사하는 건 당연하겠죠. 현황 조사하고 CI/CD 그리고 조직과 프로세스, 협업과 도구, 그리고 개발 문화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순서대로 이제 개선을 좀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했는데 이제 CI/CD를 집어넣은 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경험상 이게 맨 처음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 외부 조직들이 있어요. 영업, 뭐 상품기획, 개발기획. 요구사항은 부정확해요. 그리고 기술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랑 소통이 안 돼요. 어떤 기능인지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획부서에 모호한 역할이 있어요. 저 기획부서가 개발기획인데 개발기획을 하는 건지 그냥 이제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당연히 보고서를 주로 사실 쓰죠. 임원들에게 보고할 개발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기름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그것들은 다
임원들은 그거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개발자한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개발자가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사실 안 되는 상태에서도 이제 보고서를 이쁘게 꾸미기 위한 기능들이 좀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개발 조직은 약간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신 소스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과제를 진행을 했을 때. 왜냐하면 브링업 단계가 되면은 소스 코드가 빌드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더 이제 초기 단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내 각각의 개발자는 버전이 다 달라요. 베이스 버전이. 나는 뭐 1.0 버전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0.9, 0.8, 0.7.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다 저장소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다 깨지기 시작하죠. 서로 레퍼런싱도 안 되어 있고, 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펑션의 그 파라미터의 수를 줄여버리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개발 저장소는 개발팀이 임시 저장소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이 이제 중앙에 있는 SVN을 쓰고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 퇴근해야 되는데 그냥 내 로컬에 두기는 뭐하고 우선 커밋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왜 커밋 하셨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이거 아직 개발 다 안 된 건데 그거 왜 넣으셨어요? 말은 못하죠. 왜 넣는지에 대해서. 왜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던 행동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빌드 시스템은 존재하는데 빌드 성공률 60% 이하예요. 당연히 빌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거기에 리소스 투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이죠. 60% 정도인데 사실 60% 정도면은 사실 빌드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빌드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98, 100%를 쳐야 돼요. 근데도 이걸 통제하지 않아요. 그냥 돌리라니까 돌리고 있어요. 그냥 빌드를 등등등등 하고. 품질 조직은 이제 개발 단계에서 품질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은 있으나 전통적으로 테스트 방법을 유지해요. 완성되면 갖고 와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당연히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 업무가 늘어난다는 이유 하나로 전통적으로 언제가 뭐까지 되면 갖고 오세요. 그리고 테스트 하다가 좀 안 되면 그냥 바로 빼개버려요. 우리 시간 쓰기 싫다고. 개발팀은 자기들의 품질을 확인하고 싶어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미비해요. 품질 조직이 요구사항을 몰라요. 요구사항이 바뀐 것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 바뀌었어요? 예전 버전이랑 다르네? 이런 얘기들.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 테스트 기법을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좀 테스트가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했는데 품질 조직이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뭐 그분들을 좀 깎아내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좀 전문성이 없었던 그런,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여사원들을 데리고 단순한 그런 클릭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품질 조직이 이제 목소리는 크고 굉장히 파워풀한데 내부적으로는 좀 잘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졌죠. ISTQB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자동화든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저희가 접근했던 부분은 CI/CD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빌드거든요. 빌드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무형을 유형으로 만들어주는 행위고, 이제 구슬이 서말에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무형이죠. 당연히 무형이에요. 유형이라는 표현은 뭐 무형에서 무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유형이라고 했지만 코드랑 뭐 도큐멘트로 되어 있는 걸 실행 가능한 걸로 만들어주는 게 우선 빌드거든요. 그렇게 되면 측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빌드를 하면. 예전에는 빌드가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태가 확인한 후에는 코드가 가치를 갖게 돼요. 이게 버그가 몇 개냐, 아니면은 기능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확인이 가능해져요. 깜깜이에서 지금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빌드를 한번 하게 되면. 이제 빌드를 해서 지속적인 빌드와
테스트가 가능한 상태로 환경을 구성한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CI/CD를 구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그래야지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개발팀의 인풋으로 넣고 다시 그 순환 구조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빌드가 끊기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SVN에서 게이트 키핑이라는 걸 했습니다. 개발자가 커밋하면은 빌드를 돌려서 빌드가 성공하면은 커밋을 받아줘요. 빌드가 실패하면 커밋은 리젝트하는 상태가 되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빌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빌드를 로컬에서 안 해요.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인베드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굉장히 작았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너무 커져서 최소 30분에서 40분 뭐 이런 식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귀찮아서 뭐 서버 리소스를 굉장히 잘 줬으면은 잘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할 빌드를 어차피 대행해 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코드를 받아다가 커밋마다 뭐 수백 명의 개발자가 커밋을 다 해도 그것들을 다 노드에 다 분산시켜서 빌드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주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빌드 성공하기 전까지는 커밋은 펜딩 되고요. SVN에서 뱅뱅 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개발자는 모든 빌드가 성공해야지 자신의 코드가 반영될 수 있어요. 향지라고 표현하는 건 타겟 지역, 타겟 에이리어, 뭐 미국이냐, 유럽이냐, 그리고 보드의 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빌드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 빌드가 통과해야 돼요. 뭐 최소 뭐 3, 4개에서 최대 뭐 10개까지의 이제 빌드를 다 통과해야지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공통 코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통 코드들을 이 반영되는 게 저 모든 향지에, 모든 보드에 다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빌드를 다 통과를 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당연히 반발을 하죠. 왜냐면 퇴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전체 다 돌아가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자기 커밋 엔터 딱 치고 나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서버 리소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1시간 동안 집에 못 가요. 금요일 날 일찍 퇴근하고 싶은데 못 가요. 예전에는 그냥 커밋 딱 하고 그냥 퇴근하면 됐는데 이게 빌드 페일 나면 전화가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한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출시를 내일 나가야 되는데 빌드가 깨져서 커밋이 안 되고 계속 토해내고 있는 상황. A라는 사람이 빌드가 깨트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A라는 사람의 코드가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 코드들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디펜더시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실패를 하면 뒤에 있는 사람 다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팀의 상당히 높은 분들이 저희를 불러서 이제 화를 내죠. 어떡하냐. 빨리 너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 이거를 끌까요?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정책적으로 꺼야 된다. 그러면 끌까요? 했더니 이건 끄지 말고.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계획표는 이제 아까는 SVN이라면 Git을 사용한 부분이에요. Git은 좀 더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썼는데요. 이제 포킹 워크플로우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개발자가 이제 오피셜 레포지토리에서 포크를 하게 되고요. 포크를 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오픈소스 개발 플로우를 타고 있는 거죠. 개발자가 플립 퀘스트를 하고 그게 성공을 해, 그 빌드가 성공해야지 오피셜 레포지토리에 반영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앞에 그러고 나서 젠키스 같은 경우는 그 산출물들을 이미지 레포지토리에 다시 넣죠. 이제 다음에 사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빌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모듈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빌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미 빌드한 어떤 특정 모듈들을 또 빌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려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메이븐에 있는 뭐 이런 거에서 내려받아서 빌드를 하듯이 공통 저장소를 그 회사 내에 있는 공통 저장소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임원분들한테 요청했던 것도 이런 거죠. 빌드팀에 서버 리소스를 수입해달라. 그리고 다양한 빌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달라. 그리고 빌드 저장소 및 빌드하고 저장소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커밋을 리젝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빌드팀 쪽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다 받아들여져서 빌드 성공률이 98% 이상이 되는 특정한 경우에만 약간씩 빌드가 페일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빌드 시간이 줄어들고요.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드의
저장소가 이제 깨끗해지기 시작하죠. 우선 빌드가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테스트가 가능한 상태가 되고, 이제 리젝을 통해서 개발자의 마인드가 변하기 시작해요. 아, 그냥 막 넣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하죠. CI/CD가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다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가장 작은 코드 변경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빌드 주기에 따라서 테스트 뎁스랑 레인지를 변경하면서 수행을 했고요. 이거 보시면은 오늘 아침 9시에 오전 테스트를 해요. 오전 9시 테스트는 그 전 15시부터 새벽 지나서 오전 9시까지의 커밋 사항에 대해서 테스트를 시행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9시부터 15시까지 개발한 거를 다시 오후 테스트는 15시에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2번 테스트를 합니다. 이 테스트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뎁스랑 레인지를 굉장히 다르게 가져가요. TV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팅 시간이에요. 버튼 누르고서 1분 있다가 켜지면 안 되니까 3초 내에 부팅을 하고는 계속해서 3초 이내에 부팅을 했는데 그럼 3초가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최소한 그런 것, 채널을 업했는데 채널이 올라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이런 것들. TV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테스트를 간단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의 개발 내용은 유클리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릴리즈 단계에 되면 릴리즈 테스트하고, 이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으로 시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아까 말씀드린 CI/CD를 통해서 빌드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개발팀에 그 QE라고 퀄리티 엔지니어링 팀을 뒀어요. 내부적으로. 매뉴얼 테스트 하시는 분들을. 매뉴얼 테스트로는 다 소비가 이제 빌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빌드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저장소에서 코드 리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SVN에서 이제 기술 갈아타면서 좀 더 쉬워졌죠,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테스트죠, 코드 리뷰도. 그리고 젠킨스를 통해서 나오는 자동화된 걸로 정적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서 테스트 서버를 만들고 테스트 타겟에다가 다운로드를 자동화해서 이제 그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테스트 커버리지와 리절트를 다시 리포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테스트 커버리지를 통해서 테스트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얼마만큼의 결과가 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계속 리포팅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라인인 거고요. CI/CD. 거기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테스트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CI/CD를 진행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우선. 빌드가 없는 개발은 공허해요. 왜 개발하는지 이유, 목적이 없죠. 빌드가 없으면 안 돼요. 지속적인 통합과 테스트 그리고 배포를 통해서 테스트가 가능한 상태의 코드를 유지할 필요가 항상 있어요. 테스트가 가능해야 돼요. 실행하기 위해서는, 팔기 위해서는. CI/CD는 다양한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으며 테스트 결과는 현재의 개발의 현재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버그가 몇 개가 있고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기능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만들어졌다면 버그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현재 상황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개발자가 아닌 이제 임원이나 다른 분들이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맨날 늦는다가 아니고 2차 저차에서 늦는다 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잘 구성된 CI 시스템은 개발팀의 힘인데, 그리고 개발 문화를 이제 개선하는 지렛대가 되는데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해요. 이 시스템 죽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이 시스템 죽으면 개발자들 다 손을 놔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빌드가 안 나오면 이제 개발자들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왜 빌드가 안 나와요? 테스트가 안 되면 테스트가 안 되니까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러면은 계속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유지해야 되는 이제 어떤 특정한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다들 원해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가능한 꼭 필요한 것만 구성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동화는 효과가 좋긴 한데 효율성을 담보하지는 않아요.
한 몇 억을 들여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어떤 자동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쓰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동화는 이제 지향해야 되는 바가 맞긴 하지만 꼭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테스트는 필요하고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지점이 돼요. 왜냐면 테스트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이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조직과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문서에만 있고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아요. 개발팀은 프로세스를 몰라요. 왜냐하면 지시하고 받아서 일만 했기 때문이죠. 개발팀에 대한 이제 부여되는 많은 역할이 문제가 있고요. 개발팀 내에서의 정보의 공유의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해요. 누구는 뭐라고 알고 있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사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조직이었어요. 막 연결돼 있죠. 의사소통체계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팀 리더라고 하는 분들의 개발 지식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PL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 리더의 역할을 하는 빨간색으로 분들이 이제 말만 하는 고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분들이 좀 개발을 굉장히 집중해서 하지 않는 개발자들. 약간 이 PL과 실제로 개발하는 사람은 이 정도 수준밖에 사실 안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개발이 투입되는 사람들은. 1년에 코드 커밋을 개발자의 이름을 달고 1년에 코드 커밋을 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은 안 해요. 전체 3분의 2, 전체 내용 중에서. 그래서 좀 바꿨어요, 조직을.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PM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ET이라는 걸 조직을 다시 따로 만들었어요. SDET은 이제 MS사에서 처음 만들었던 조직인데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인 테스트, 엔지니어링 인 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 자동화와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하고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에는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해서 코드 레벨에서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직을 좀 뜯어내서 좀 간소화했죠. 그리고 팀 리더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둔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이 요구사항과 일정 진행을 담당을 하고요. 이쪽은 품질을 담당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위에 데브 리더라고 하는 이제 개발팀의 임원 정도라고 되시는 분들이 양쪽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한 상황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조직들은 직접 이 PL이나 이런 분들이랑 소통을 직접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요청이나 이런 걸 직접 안 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M 조직을 신설을 해서 요구사항 그리고 의사소통 구조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SD 조직을 시작해서 테스트를 확대하시는 것, 두 가지를 큰 롤로 만들어서 부여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아레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범위를 좀 벗어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이 역할들이 하는 거는 CI/CD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조직을 신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는 단순하게 요구사항 구형, 커밋이나 푸시를 하고 빌드하고 릴리즈하고 QA 테스트하는 이 정도의 이벤트 주기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빌드하고 게이트 키핑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 과정을 하나 더 거치게 됐고요. 두 개의 과정을. 그리고 이제 이벤트 주기에 따라 릴리즈를 할 때 릴리즈 커미티라는 걸 하나 두기로 했어요. 어떤 걸 릴리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완성되지 않은 기능도 릴리즈를 할 필요가 있어요. QA한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버그가 있는 것도 릴리즈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릴리즈 커미티라는 걸 조직하게 됐어요. 조직과 프로세스는 조직 문제는 언제나 정치적이에요. 조직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 굉장히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지 비상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을 좀 고민해야 되고요. 기술에서 좀 멀어진 팀장들은 팀들의 부하를 줘요. 어떤 팀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PL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 PL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세스는 항상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복잡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그리고 협업이 없는 아레나는 항상 책임의 문제를 동반해요. 아레나는 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말을 하는데 정확할 수가 없어요. 모든 법에 해석의 여지가 다 있듯이 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아레나를 만들어 전달을 하면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걸 다 만들면 그게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판단의 여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은 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는 어떤 힘을 가져요.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해버리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법규처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단순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을 움직이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이걸 다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게 거의 1년 걸렸어요. 설득시키고 하는 것들을. 다음은 이제 협업과 도구의 문제인데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버그 리포팅, 문서, 레포지토리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파일들이 왔다 갔다 해요. AA, HLD, 누가 만든 거, 이것들 시퀀스 다이어그램 언제 거, 버전 몇, 문서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문서는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게 최신인지도 모르고, 항상 문서는 돌아다니는데, 이건 내 문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좀 툴을 쓰자,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엑셀로 관리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라라는 도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비저빌리티랑 스테이터스랑 트레이스빌리티랑 리스폰스빌리티가 좀 확연하게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도큐멘테이션은 좀 이런 워드나 딱딱한 구조 말고 위키 형식으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쉽게 만들고 쉽게 공유하고 쉽게 날리지 베이스를 쌓을 수 있고 검색도 가능하도록. 저장소는 SVN에서 기수로 가면서 좀 유연한 정책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CI에 좀 더 잘 쉽게 붙을 수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빌드는 팔레시가 없었는데 CI/CD를 도입을 했죠. 게이트 키핑을 하고 오토메이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퀄리티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합니다. 개발 환경 도구의 변경은 탑다운 방식으로 한 번에 변경을 했어요. 급격한 변화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고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저장소는 특히나. SV에서 기수로 넘어간 건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르니까. 이전 도구의 불만족, 그리고 새로운 도구에 대한 교육 적응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개발자의 지지와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관리자의 도구에 대한 목적 인지와 학습을 시켜야 되겠어요. 관리자는 이 도구를 보고 평가를 하려고 시작하게. 적절한 도구와 선정과 개발자의 지지보다 빠른 개발 환경 개선에 도움됩니다. 이 두 개가. 지지는. 명과 암이 있는데요. 개발자 업무량이 보이기 시작하고 일이 많은 개발자는 할당된 이슈를 근거로 업무 배분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발자는 자기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져요. 뭘 하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자는 모든 개발 업무에 대한 고민을 해요. 회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 비용들에 대해서 다 이슈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개발팀의 업무 진척도 품질 상태가 파악이 되고 도구를 측정해서 평가의 지표를 사용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 너는 버그가 몇 개가 만들어졌지? 이런 걸로 측정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암이죠, 이거는. 그리고 또 다른 규칙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손쉬운 문서를 생성하는데 품질은 또 각양각색이에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위키 문서로. 근데 품질은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럼 또 다른 팔라시를 또 적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들은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식의 집중 및 공유의 활성화가 돼요. 회사 내 스택 오버플로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위키가 되면. 그러면서 이 도구들은 다시 CI/CD랑 연결가 되기 시작해요. 이런 지라라는 도구를 이제 젠킨스와 연결을 하고 이게 테스트 오토메이션이 되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다 연동이 되는 자동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최종 목표인데 이거는 돌아가고는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들이 좀 있죠.
자동으로 뭐 테스트 리포트를 발행하거나 뭐 테크니컬 도큐멘트 자동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우선은 도구보다는 협업이 우선인 거고요. 두 번째는 협업이 약할수록 도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도구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자동화는 일거리를 줄여주는데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는 잘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잘 구성된 도구들은 개발 문화를 변하는데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도구를 잘 적용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개발 문화를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요. 개발 문화는 뭐 이런 정의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빗대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개발자 개인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회사 또는 팀으로 인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형성 양식과 생활 양식의 과정, 그 과정을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 등이죠. 이것들을 제가 사람과 프로세스, 조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프로세스도 사람이 만들고요. 조직도 사람이 만들어요. 문화도 사람이 만들어내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통해서 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조직을 통해서 좀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좀 바꾸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I/CD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문화를 바꾸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좀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든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CI/CD를 자동화하면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적절한 도구를 도입하면 이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CI/CD 도구와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도입할 수가 있어요.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베디드 개발에서는 CI/CD가 주류가 되기 어려워요. 캐리어 패스로 안 좋아요. 왜냐면 다들 인베디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CI/CD를 하고 있다. 소외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베디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승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잘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두 번째는 테스트 케이스 개발은 누가 하나에 대한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개발자는 바쁘다고 해서 절대 테스트 케이스를 잘 만들지 않아요. 특히나 인베디드 C에 대한 테스트는 상당히 어렵죠. 정책이나 규칙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런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걸 또 도입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수직적 조직하고 사고 구조들이 좀 있어요. 여전히. 80년대에 만들어진 제조회사가 한 번에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사족인데 마지막입니다. 이 원인은 다 이거 두 개들 때문인 거로 보여져요. 이 멋진 플랫폼들이 들어오니까 그 플랫폼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저한테 일거리를 주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